이번 토픽은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중에서 단측 검정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측 검정이 무엇이냐? 단측 검정의 반대되는 개념은 양측 검정입니다. 이렇게 생긴 스타일은 양측 검정이라고 하고, 이렇게나 이렇게 생긴 스타일은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양은 두 개란 뜻이잖아요. 측면을 두 측면을 본다는 얘기고, 단측은 단은 하나잖아요. 측면 한쪽 측면만 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된지는 이따 그림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측 검정의 경우에 이런 스타일과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인가 이 스타일인가에 따라서 검정 규칙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을 하도록 하는데, 먼저 뮤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뮤 제로는 숫자를 통칭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서 뮤 제로라고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서양인과 동양인 두 종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서양인의 평균 키는 175고 동양인의 평균 키는 16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무갓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의 평균 키 X바를 보고 동양인인가 서양인인가 질문을 하는데, 김무갓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요. 동양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고, 대리가설은요 160보다 크다고 하는 거니까 동양인이 아닙니다. 즉 서양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쉽게 표현해서 동양이냐 서양이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가설 검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순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텝인 가설의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검정 통계량의 선정인데, 검정 통계량은 이 G를 쓰거나 이 T를 씁니다. 그 차이점은 시그마를 알 때는 G를 쓰고, 시그마를 모르면 그거의 추정치인 S를 쓰는 거고요. S를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와 같이 G라고 쓸 수 없고 T라고 쓰고, 이건 T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따릅니다. 스텝 3는 유의수의 결정인데요. 유의수는 알파로 하겠습니다. 유의수는 알파로 놓죠. 알파란 타입 1 에러가 발생할 확률, 즉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이 경우에 검정 규칙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규칙을 정할 때 그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1번, 2번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X바 또는 G값이 대략 얼마일 때 김무갓을 채택 또는 기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즉 어떤 집단의 평균 키를 볼 때, 즉 X바를 보고 저 사람들이 동양인일까 서양일까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X바를 본다는 것이나 G를 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G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론 시그마 모를 땐 T를 보는 거고요. 시그마 안다면 G를 보는 거나 X바를 보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뮤 제로는 여기서 오는 거고요. 즉 여기 165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정해져 있죠. 시그마는 주어져 있죠. 표본의 크기 주어져 있습니다. 즉 G 값을 본다는 거나 X바 값을 본다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X바 또는 G 값이 얼마일 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X바를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X바 값을 보고 서양인인지 동양인지 한번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인의 평균 키가 175이고 동양인의 평균 키는 165입니다. 어느 집단의 평균 키를 보더니 190이 나왔어요. 서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서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180이 나오면요 서양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160이 나오면요 동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150이 나오면요 동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키가 크면 서양인이다, 키가 작으면 동양인이다. 즉 키가 크면 김무갓을 기각한다는 얘기고, 키가 작으면 김무갓을 채택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커트라인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X바가 170이 나왔습니다.
x바가 170이 나오면 서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커트라인을 명확하게 찾아야 x바가 170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기획할지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은 대략이라고 했거든요. 즉 이 커트라인은 놔두고 대략 말로 해봐 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키가 커, 귀무가설 기각해야 돼. 키가 작어, 귀무가설 채택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커트라인, 즉 크리티컬 밸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x바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x바 또는 g라고 생각, g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g를 기준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커트라인이 있고 이거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이거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획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다시피 x바가 커지면요 g도 자동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고 x바가 작아지면 g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임계치는 정확히 얼마인가, 즉 요 물음표 한 거 얼마예요 하는 거예요. 임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를 이용해야 됩니다. 알파란 무엇이냐 하면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입니다. 문장을 두 개로 나눌게요.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문장을 쓰겠습니다. 귀무가설이 사실이라 하면 뮤가 165 이하인데요. 뮤가 165 이하라는 것은 뮤가 165도 되고 160도 포함하고 뮤가 50도 포함하고 뮤가 50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는 그리지 않고요. 경계선, 즉 165일 때를 그려 보겠습니다. 즉 뮤가 사실일 때라 하면 즉 H0가 사실일 때라는 것은 뮤가 165일 때, 이때 그림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뮤가 165일 때 x바의 분포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뮤가 165일 때 g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1번 문장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2번 문장 보겠습니다. H0를 기각할 확률이요. 기각은 언제 하기로 했냐면 여기 나오면, 즉 x바 값이 여기 나오면 기각하고요, g 값은 여기 나오면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기각할 확률이라고 하니까 요 빗금치 면적을 말합니다. 요 빗금치 면적이 A0를 기각할 확률인데 이것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러면 요 크리티컬 밸류의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알파이므로 이 값은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알파의 값은 보통 일반적으로 1%에서 5% 사이라고 했고 맥시멈 잘해봐 10%입니다. 즉 1에서 10% 사이므로 작죠. 즉 크리티컬 밸류가 이쪽에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면적은 50%는 넘기 때문에 안 되겠죠. 10% 미만이니까. 따라서 크리티컬 밸류가 요런 오른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g 값은 0은 여기가 있고요. g 값이 0일 때 x바 값은 165이므로 165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 그림이 여기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는 답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검정 규칙을 했는데 이건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요. 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검정 통계는 G로 한다니까 G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H0를 채택합니다. 언제요? if 검정 통계량의 값 G가 빨간 점선 플러스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반대로
기치 재료를 기약하는 경우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크리티컬 밸류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것이 검정 규칙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단계는 검정 통계량의 계산이에요. 요 G나 T 값을 계산하고 6번째 단계는 가설의 채택 또는 기각 결정인데 검정 통계량 계산된 값하고 이 크리티컬 밸류 빨간 선하고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8.7입니다.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ABC는 공구를 제작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공구 제조 기계를 동일 기종의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기계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기계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종 기계로 대체했는데 기존의 기계를 사용하던 생산된 공구의 지름은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0이래요. 그래서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0이었답니다. 정기원포를 따르고 있고요. 새로운 기계가 생산한 공구의 지름 평균이 기존의 기계가 생산한 제품보다 크다는 심정을 갖고 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블라블라블라 했어요. 크다는 심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크다는 심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뮤는 여기서요 새로운 기계로 생산된 공구의 평균 지름이요 크다, 즉 1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고 이걸 검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립가설에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가설의 설정에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품 25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25고요. 지름을 재어보니 평균이 10.4라고 했습니다. 즉 25개의 표본 평균이 10.4입니다. 유의수는 5%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5%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가설의 설정이죠. 가설의 설정. 두 번째 단계는요 검정 통계량의 선정인데 여기서 시그마를 안다고 했어요. 시그마 아니까 시그마를 쓰고 G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유의수는 문제에서 5%라고 했고요. 검정 규칙을 보겠습니다. 검정 규칙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있죠. 이 문제에서는 여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고리의 면적이 5%이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밸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G의 서브스크립트 5%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표를 찾으면 1.64가 나옵니다. 따라서 검정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 커트라인, 즉 크리티컬 밸류가 1.64오고 그거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그거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약하면 됩니다. 이제 스텝 5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봤습니다. 요거 계산해 보니까 x바 10.4 뮤 제로는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을 여기다 넣었고요. 10이었고요. 시그마는 표준편차죠. 분산이 4라고 했으니까 표준편차는 2고 n이 25라 넣었더니 1.0이 나왔습니다. 자, 1.0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1.0은 어디 있을까요? 빨간 선의 왼쪽에 오른쪽에 빨간 선이 1.645인데 1.0은 여기 어디 있겠죠? 따라서 채택 영역이 있네요. 스텝 6를 보겠습니다. 가설의 채택 기각 결정. 검정 통계량의 값 1.0은 임계치 1.645보다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채택한다. 즉 새로운 기계를 사용할 때 생산된 제품의 지름 평균이 증가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입니다. 이번에는 단축 검증 중에서 이런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건 이거고요. 지금 볼 건 이건데 차이점이 뭔가를 자세히 보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앞에서 본 것은 뮤가 160보다 커? 그거 입증해봐 하는 거고 여기서는 뮤가 165보다 작아? 그거 입증해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키가 큰 종족인가 작은 종족이야?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기무가설은 키가 큰 종족이야 라고 말한 것이고, 대립가설은 아니야, 저 사람들 키 작은 종족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텝 1은 그걸로 됐고요. 이걸 한다고 했고, 스텝 2는 검정 통계량의 선정인데 이거나 이거. 차이점은 시그마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시그마를 알면 G 쓰고 시그마를 모르면 S 쓰고 T를 씁니다. 그 다음에 유의순의 결정은 똑같이 앞에서나 마찬가지로 알파로 주어질 거고요. 이제 해야 될 일은 검정규칙의 결정입니다. 검정규칙의 결정은 앞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했었죠? 똑같이 질문하면 됩니다. X바 또는 G의 값이 대략 얼마일 때 기무가설을 채택 또는 기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 질문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X바 값을 봅니다. 저 사람들이 키 큰 종족이야? 키 작은 종족이야? 물어봤을 때 그 집단의 표본 평균 키를 보고 키가 크면 그 큰 종족이고 키가 작으면 작은 종족이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있다면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크면 키 큰 종족입니다. 즉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커트라인보다 작으면 키 작은 종족입니다. 즉 기무가설을 기약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검정 통계량을 X바를 쓰는 게 아니고 G나 T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G를 가지고 똑같은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 미우셀은 주어진 거고요. 165로 주어져 있고요. 시그마는 주어져 있고요. N도 주어져 있습니다. 즉 X바가 커지면 G도 커지고 X바가 작아지면 G도 작아집니다. 따라서 여기 룰도 똑같은 스타일이 됩니다. 그 G 값이 크게 나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G 값이 작게 나오면 기무가설을 기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커트라인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대략 얼마일 때, 즉 X바나 G 값이 클 때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얼마일 때 기각 하느냐 하면 X바나 G 값이 작을 때 기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임계치는 정확히 얼마인가? 즉 이 빨간 수직선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본 거죠.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알파를 봐야 합니다. 알파 여기 있죠? 알파란 H0가 사실일 때 H0를 기각할 확률이죠. 이 문장을 그림으로 옮기고 이 문장을 그림으로 옮겨봅니다. H0가 사실이라는 것은 뮤가 165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65가 이상이라고 하면 구간인데요. 그 구간 거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대신 경계값만 봅니다. 즉 165일 때를 봐요. 165라는 것도 H0가 사실이죠. 사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H0 기각할 확률이래요. 자, 이걸 그림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옮기면 H0가 사실이라 하면 뮤가 165입니다. 뮤가 165일 때 X바의 분포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뮤가 165일 때 G값의 분포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H0를 기약할 확률이라는데 기각은 여기서나 기약한다 그랬죠? 확률이라고 했는데 확률은 면적으로 표시되죠? 그것이 알파입니다. 이 면적으로 표시되죠? 이것이 알파입니다. 왼쪽의 꼬리 면적이 알파일 때 이 빨간 선의 값은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검정 규칙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검정 통계량의 G 값이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G 값이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약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요, 요거에 대한 가설 검정할 때의 검정 규칙이고,
오른쪽은요, 요거에 대한 가설 검정할 때 검정 규칙입니다. 둘 다 단측 검정이죠. 한쪽만 보기 때문에, 한쪽 테일만, 꼬리만 보기 때문에 단측 검정인데, 단측 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빨간 선보다 작을 때 기무과설을 채택하고, 어떤 경우에는 빨간 선보다 클 때 기무과설을 채택합니다. 언제일까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길 보겠습니다. 뮤가 165 이하예요. 그러니까 뮤가 작다, 크다 구별을 한다면 작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무과설은 뮤가 작습니다고, 대립과설은 뮤가 아니에요, 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가 작다는 게 기무과설입니다. 여기서는 어떨까요? 뮤가 작다, 크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기무과설은 뮤가 크다랍니다. 반대로 대립과설은 작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기무과설을 채택하는 게 옳을까? 이 경우는 뮤가 작다고 했으니까 x바 값이 작을 때 기무과설을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뮤가 크다고 했으니까 x바가 클 때 기무과설을 채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키가 작은 종족이에요, 큰 종족이에요 하고 질문했을 때 그 집단의 사람들의 평균 키가 작게 나오면 키가 작은 종족이겠지, 그 집단의 평균가 크게 나오면 큰 종족이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 집단의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 질문했어요. 근데 평균 키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 집단의 평균 키가 예를 들면 작게 나왔어요. 16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들일까요? 네,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평균 키가 185가 나왔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일까요? 미국 사람들일까요? 둘 중 하나를 정하라면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더 맞겠죠? 쉬운 거예요. 키가 작은 종족입니다라고, 즉 뮤가 작다고 했으면 x바가 작게 나올 때 기무과설을 채택하는 거고, 뮤가 크다라고 했으면 x바의 값이 클 때 기무과설을 채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 기무과설을 채택하고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클 때 기무과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여기가 GS 서브스크립트 알파고, 여기가 요건 GS 서브스크립트 알파가 아니죠. 요게 GS 서브스크립트 알파고, 요게 마이너스 GS 서브스크립트 알파입니다. 그리고 알파라고 쓴 면적 노랗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 면적은 이쪽 오른쪽 꼬리에 있고, 여기는 왼쪽 꼬리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석에 있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 그림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밸류를 이렇게 놓고 알파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경우에는 알파의 값이 굉장히 크죠. 5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의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1%에서 5% 이내, 아니면 끼케야 많아봐야 10% 이내, 즉 최고로 생각해봐야 10%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중심선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석에 있어야 됩니다. 구석에 있어야 되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8.8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DEF는 공구를 제작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공구 제조 기계를 동일 기종의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였다. 기존의 기계를 사용하여 나온 제품의 공구 지름은 평균이 10cm이고 분산이 4.0인 정경포를 따르고 있다. 새로운 기계가 생산한 공구의 지름 평균이 기존의 기계가 생산한 제품보다 작다는 심증을 갖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고 싶대요. 작은지 확인하고 싶답니다. 즉 작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평균이, 새로운 기계의 지름 평균이 작다는 것은, 작아졌다는 건 10cm보다 작다는 뜻이죠.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것이
대립가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의 여집합이 기무가설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가설 혈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추가로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도입된 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중 25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즉 표본의 크기가 25입니다. 지름을 재어보니 지름 평균이 8cm였다. 25개의 지름을 평균 내보니까 8cm래요. 유의순이 5%라고 했습니다. 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스텝 2는 뭐예요? 검정 통계량의 선정. 지금 저희는 시그마를 알고 있죠. 그래서 시그마를 아는 걸 쓰기 때문에 T 안 쓰고 G를 씁니다. 동그라미 3 유의순 알파 5%고요 검정 규칙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빨간 이 면적은 얼마예요? 5%예요. 그래서 요 크리티컬 밸류 요 값은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5%이고 이 값은 표를 찾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1.64가 나옵니다. 따라서 검정 규칙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검정 통계량의 값이 빨간 선, 즉 마이너스 1.64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약하고 그거보다 크면 채택합니다. 가 검정 규칙입니다. 스텝 5는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X반은 8이라고 했고 뮤 제로는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10 넣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2고요. 그 다음에 n은 25라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빨간 선, 빨간 수직선이 마이너스 1.64이므로 5는 마이너스 5는 여기 어디 있네요. 즉 기각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6 가설의 채택 기각 결정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 마이너스 5는 임계치 마이너스 1.64보다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기약한다. 즉 새로운 기계를 사용할 때 생산된 제품의 지름 평균은 작아졌다는 것이 통계적인 판단이다. 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는데요.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를 적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검정 순서가 여기 안에 내용으로 있습니다. 가설의 설정에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야 되죠. 이것은 양측 검정이고 이건 단측 검정입니다. 그 스텝 2에서 검정 통계량은 이거나 이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가 3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요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요거 되는 이유는 T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하고 매우 유사한데 언제 특히 유사하냐면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T 분포나 표준 정규 분포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도 불구하고 즉 S를 씀에도 불구하고 T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 정규 분포로 이용해서 근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스텝 3는 유의순 결정이고요. 스텝 4는 양측 검정의 경우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단측 검정의 경우는 이렇게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기무가설을 채택하냐 기약하냐 하면 여기서 뮤가 작다고 했어요. 기무가설에서 뮤가 작다고 했으면, 즉 크거나 작다 중에서 작다고 했으면 G값이 아까는 X바 값이 X바 값 또는 G값이 작을 때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되고,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뮤가 크다 작다 중에는 뮤가 크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기무가설을 채택하냐 하면 G값이나 X바가 클 때 채택하면 됩니다. 그 논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텝 5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죠. 요거와 요거 계산하는 거고요. 스텝 6는 임계치와 즉 크리티컬 밸류 빨간 선과 검정 통계량 값을 비교해서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뮤에 대한 가설 검정, 즉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